생성형 AI가 오다 보니까 그 구별돼서 이루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합쳐지는, 다시 말하면 단계별로 실무자와 중간 관리자가 함께 그룹형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는 인간의 강점은 이제 어떤 게 되니까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스템 2는 이제 생성형 AI와 판단형 AI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보다 시스템 완전히 관점,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 협력 이쪽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하게끔 이래야 하는 업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AI의 강점, 판단형과 생성형의 믹싱이 되게 되면 결국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판단형 AI의 강점, 그 다음에 빠른 형상화를 시켜줄 수 있는 생성형 AI의 강점, 그 다음에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옆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작동시키게 되면 바로 인간지능과 AI 지능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양편의 증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서로 실력을 나아가게끔 계속 자율적 학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지루하고 필요 없는 일, 요즘 이걸 드러지 워킹이라고 하거든요. 그 드러지 워크를 위임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조직 인텔리전스 작업, 그 다음에 내부 직원들의 생산성을 올리고자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형태는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존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체랑 병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고객 경험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마케팅, 대화형 고객 서비스의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경험 측면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고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직원 용어로는 AI 증강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표현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신제품 개발, 이렇게 네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센터 부분입니다. 콜센터는 이 AI 에이전트가 제일 많이 활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아멜리아는 챗GPT나 이렇게 아닙니다. 별도로의 생성형 AI입니다. 이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한 게 아니고 고객 응대, 고객 서비스, 콜센터만 학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적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개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다르게 왔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좀 펴주실래요? 이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작업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Good morning, Mr. Williams. How may I assist you? I just realized I'm out of shampoo. Did you send him up my room? It would be my pleasure. Please ensure you do not disturb night at all. Your shampoo will be there shortly. That's great. Thanks so much. Is there anything else I may assist you with this morning? Actually, yes. I'm overbooked with morning meetings tomorrow, and I think I may need to delay my checkout. Of course. We would be happy to offer you a 3 p.m. complimentary checkout. Is that okay? Great, yes. 3 o'clock should be fine. Do you need assistance with any other matter? No, I'm good. Thank you, Mr. Williams. Have a 자, 여기서 보시면 딱 전화가 오자마자 이 친구는 DB를 찾으셔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윌리엄스 씨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아웃을 늦춰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VIP이기 때문에 3시까지 방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업데이트를 스스로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자율 에이전트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고요. 제일 많이 발전한 것이 콜센터, 고객 서비스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러한 형태들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돼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상 AI 사서가 이미 등장을 해서 쓰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디지털 부분하고 결합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 가장 앞으로 10년 동안 발전할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젠슨왕에 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디지털 휴먼과 결합한 헤어먼트입니다. 가운데서 보이시는 소피는 뭘 배웠냐면 항공 분야의 접대 전문가, 고객 서비스 전문가.
딴 점이 없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식과 서비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산업별로 특화시키거나 어떤 기능별로 특화시킨 것들이 나오고요. 디지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의 과학 선생님입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을 벌어줄 수 있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우리가 개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여기 새롭게 기획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되고 해외에도 돈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육 분야.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G세대는 17%밖에 안 되지만 우리 실버 계층은 지금 현재 20%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050년 되면 전 국민의 40%가 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특화된 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사업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디지털 휴머의 가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써보니까 5,000명 고객 서비스 상담이 있는 회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이직률이 낮아졌다 합니다. 이직률이 굉장한 비율로 낮아졌다. 이거는 세일즈포스닷컴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서비스와의 결합이죠. 서비스와 결합된 건 2023년 6월 달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의 경영자들이 타는 차종에 80만 대의 챗GPT를 무상으로 깔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BMW도 이완 맥그리거가 광고를 최근에 내놨는데 그 광고에 지금 이완 맥그리거와 대화하는 것이 바로 챗GPT. 그래서 글쎄 자동차들도 이제 기존에 길 안내하는 정도의 AI가 아니고 대화 가능하고 뭔가 그 사람과 생활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유비쿼터스 입장에서의 AI들이 전격적으로 제품과 결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금년 CES에서 이거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챗GPT와 결합된 TV를 내놨고 구글도 내놓겠다고 그랬고 LG전자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젠슨왕이 아까 보셨듯이 휴머노이드하고 디지털 휴머하고 결합된 생성형 AI의 발전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보시면은 저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런 컨퍼런스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해외를 갔어요. 근데 영어로 독일어로 하는데 영어로 귀에대면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해외 갔다 돌아오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숨 막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50개국 이상을 생성형 AI가 하니까 이 이어폰을 딱 끼면 앱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내 귀에는 한국 사람이 들리고 여기에 서비스에 눌러가지고 나는 보고서까지 만들어줘. 그럼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보고서 쓰기도 좋고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나타낸 이런 CES, 올해 CES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이러한 생성형 AI와의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축소된 얘기입니다만 AI 에이전트를 좀 더 축소시켜서 어느 특정한 기능에 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곳이 이제 데이터 어널리스트라든지 칸바라든지 아니면 SQL PDF, 스컬러지 PDF, 페이턴트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은 챗GPT 안에 있는 엑센텍의 GPTs 중에 하나인데요.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유용하다고 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에다가 챗GPT를 붙였을 뿐만 아니고 생산 현장의 관리자들이 나 이런 거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해주려고 그러면 개발해야 돼. 근데 자기가 딱 맞지 않는단 말이야, 기능이. 그러면 엑셀 파일만 주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챗GPT를 같이 융합해서 쓰고 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데이터 어널리스트와 바뀌는 것이죠. 저희 학교 학생들의 거의 90%가 논문 쓸 때 이 GPT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SQL PDF도 이런 거에 아주 생산성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분야는 뭐냐면 바로 우리 보험에서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보험에서 들어오는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보험 대리인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할 때 교육 분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 업무를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을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 계속 변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새롭게 경력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빠르게 회사의 현황에 적응시킬 수 있고 일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알파폴드. 이번에 이 알파폴드가 노벨상 2개를 받았잖아요. 제가 제 책에 뭐라고 썼냐면 작년 9월 달에 이 알파폴드를 설명하면서 만약에 노벨상을 준다 그러면 내가 준다 그러면 3개 주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2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바로 신약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걸 새로 발견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수건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50년 동안 못 푼 거를 이제 생성형 AI가 풀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신약 개발이 8년 걸린 것들이 주로 2년에서 3년이면 우리가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R&D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R&D에 뭐 스위스라든지 다양한 중소기업들에서 얘네들의 별도의 모듈을 가지면 자기 독특한 제품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연구 개발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느냐? 자,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냉철한 머리, 빈탄 가슴, 부지런한 성과를 가져야 성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냉철한 머리는 뭐냐면 시스템 2예요. 그 냉철한 머리는 인공지능하고 싸우는 머리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불탄 결정 혼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부지런하고 뭐예요? 맨날 회사 재치말에 출근하고 뭐예요? 원격에서 일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AI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의 머리, 공감의 열정, 연결한 손발 이 세 개의 모습으로 인간은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일자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일단 첫째는 일하는 방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성형 AI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기업은 AI 기반 워크플레이스 채택을 최우선할 것이다. 아까 아트넷에서도 15% 이상 업무를 에이전트 AI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까지죠. 플랜 두 C에서 두와 C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보다 수평적인, 보다 역동적인, 보다 편적적인 이러한 조직 구조로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변혁은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최초로 발생되는 일. 100년 기업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패널 디스커션에서 보여드렸는데 결국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장표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5대 신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AI가 단순하게 이걸 도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이전트 AI는 서로 상호 증강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육성해야 되지만 에이전트 AI도 육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육성을 어떻게 잘 혼합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의 친화적인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10, 20, 70의 법칙에서 70에 해당하는 노력을 어디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프로세스의 재설계와 조직 문화의 재창조에 우리가 70%를 써야 된다. 도구에 지금 모든 걸 집중하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는 성공한 기업부터 배운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는 이제 보다 지금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업무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장 생산성 향상을 올리고 경제 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패널 디스커션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조그만 거에 집중해서 자꾸 실패를 해서 그 실패 속에서 경험을 가지고 점점 키워나가는 애자일 방식을 쓴다. GS에서도 얘기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성공한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분야에 집중해서 빠르게 조직에서 맛을 보게 하고 그를 점점 크게 만들어가요. 이러한 전략이 바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 20, 70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교부는 10이다. 70이라는 건 기업의 문화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재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클로징 키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짧게 있었던 클로징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의 개념과 이를 도입하기 위한 5대 전략 그리고 4대 실행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성공적인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쿠코 인스피어, 마겔란 레인즈 프라이어, 코닥 포토 프린터,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5만원권 3장까지 오늘 주최측인 전자신문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행운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첨되신 경품에 대한 재산 공과금 22%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함을 미리 안내해드리면서 자 그럼 경품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은 클로징을 멋지게 진행해 주신 민경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5만원권 3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68 200468님 어디 계시나요?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5만원권 가져가게 되셨고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200446 449번. 446 446이요. 446번. 손 들어주세요. 446. 3 2 2 1 안 계시죠? 다시